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8월 고용지표 부진에 뉴욕에서 시작된 악재로 국내 증시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코스피가 장 시작과 함께 2,500선을 내준 건데요. 다만 단기 급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크게 줄였고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장 직후 크게 출렁인 오늘 증시 김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다면서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알려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8.35포인트 하락한 2,535.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5,404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708억 원, 43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는 대다수의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KB금융, 신한지주, 삼성물산, 네이버, LG화학 등입니다. 네, 우리 증시의 약세,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로 인한 투자자들의 실망감과 불안감을 키운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새벽 뉴욕 증시 역시 급락했다면서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미국의 8월 고용이 발표됐습니다.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장보다 다우 지수는 1.01%, S&P 500 지수는 1.73%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2.55% 급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S&P 500은 4%대 하락하면서 작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2022년 초 이후 최악의 주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8월에 고용 수치가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에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했는데 특히 기술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이날 4%나 내리면서 최근 2주간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도 10% 넘게 빠졌고요. 테슬라는 8% 이상 빠졌습니다. 이외 아마존, 메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른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일본 대표 지수인 니케이는 개장 초 3% 넘게 빠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날 0.48% 하락한 36,215.75에 마감하며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엔화 강세에 맞물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와 H지수도 오후 3시 30분 기준 2.11% 하락세를 보이며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같은 시간 1.30% 내린 2,700선 초중반을 기록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흐름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금융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다수 대기 중입니다. 아울러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라 당분간 각종 지표에 따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선 내일 새벽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시장의 반응에 따라 관련 IT, 반도체 업종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박빙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승기를 잡는지에 따라 수혜주의 향방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날인 12일에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 이달의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0.25%포인트가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아울러 증시 하방 압력을 가할 변수로 일본 엔화의 캐리 트레이드 청산 흐름이 나타날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등 실마리를 찾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